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호 민주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좋으시죠? 저는 짧게 우리 김상욱 국회의원 소개하고 내려가도 되죠? 제가 이 자리에 있고 김상욱 국회의원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12월 3일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저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선배들이 말씀하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을 하늘처럼 반드시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불법 계엄을 저지할 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김상욱 국회의원을 환영하고 한 동지로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되겠죠? 김상욱 국회의원의 유세를 마치고 서호에서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또 대전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11시까지밖에 소파에 계시지를 못합니다. 제가 김상욱 국회의원 3번 외치겠습니다. 연호해 주십시오. 김상욱 네, 김상욱 국회의원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부끄러워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세라고 해서 꼭 소리 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파에 오니까 참 좋아요. 송파에 오면 뭔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품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의 도시가 이곳 송파처럼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고 행복한 국민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런 길에 많은 노력 저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송파에 이번 선거 기간에 2번째 왔는데요. 올 때마다 시민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제가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보고 배신자라고 많이 해요. 근데 좀 그 말을 제가 정말 배신자인가라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 마음으로 공심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게 진짜 충성인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라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12월 3일 밤에 우리는 상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시민들을 지키라고 총을 주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그걸로 그 총으로 시민을 겨눴습니다.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윤석열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참 잘 함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진보적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좀 머리가 나빠요. 진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천재들이 하는 능력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아서 그건 내가 할 수 없고, 반대로 진보적 혁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단단한 사회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진보가 마음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단단한 사회 토대, 사회의 원칙, 흥미를 지키고 안정을 지키고, 그게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수라면 사회 통합을, 또 사회 안정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또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가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 송파에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지지자분들께 제가 간곡히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보수,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일하기 싫은 정치인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보수의 기능은 있습니다. 또 진보의 기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기능이라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원칙을 지키고 또 사회 통합을 만들어가고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는 보수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은 뭘까요? 바로 87년 헌법 체제 이후로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동의하고 지켜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헌법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은 다 나와 있어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 경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는데 애를 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큰 실망을 했어요.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보수의 기능을 한다면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부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법 개정, 원래 시장 자유론자들이 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대해요. 왜? 소수 오너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합의 원칙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의힘은 당내에서조차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경선 후보를 뽑아놓고는 마음대로 갈아치기 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을 민주주의로 받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개혁신당, 저는 거기도 보수 진영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갈라치기를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갈라치기와 갈등은 보수의 기능이 아닙니다. 보수라면 사회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그건 보수가 아니죠. 이렇게 유세 현장 다니다 보면
생각이 다르다고 욕을 하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한 생각, 나만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건데, 그건 반보수적인 겁니다. 김상호! 저는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이 잘 작동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도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가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려면, 진보가 시도를 하려면 보수가 사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의 안정을 잘 이룩하고 있어야만 그런 변화로 생기는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이 아닌 기능으로 본다면 과연 누가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누가 진보의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개혁신당도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또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왜곡된 시장 경제 질서를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실천적인 그런 노력을 한 곳은 그것도 저는 민주당인 것 같아요. 녹색혁명, AI혁명, 또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도 정말 힘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조율하는 외교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는 기능 누가 하고 있는지, 저는 보수의 기능 그리고 또 진보의 기능을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당들이 각각 자기 목표가 있고 서로 견제하고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진영 정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본연의 정당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보수 기능도 다 해야 되고 진보 기능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잘 해야겠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 누가 돼야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1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큽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역할, 무너진 서민경제, 약화된 기업 경쟁력 회복해야 합니다. 축소사회라서 모든 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걸 다시 밝혀낼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개혁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비겁한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 것 때문에 생긴 진영 정치, 이로 인한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이 우리 사회 통합을 너무나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잠시 유세하는 동안에도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서로가 용납을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갈등인데 왜 시민분들께서 욕을 하셔야 돼요? 그럴 일 없는 거거든요. 이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잘못된 정치죠. 또 AI혁명, 로보틱스 혁명, 녹색혁명,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시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능력과 의지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죠? 저는 이재명 후보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여러 차례 검증을 해도. 아마 저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나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근데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일부 범법행위도 있으셨지요. 근데 그 범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사회의 부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생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되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닌 말로 그렇게 검찰에서 정치 검찰에서 본인과 가족과 주변을 정말 몇 년 동안 탈탈탈탈탈 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괜찮을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렇게 탈탈탈 털리면 뭐 저도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나오면 정치가 많이 비겁해진 겁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실행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 비판을 하면서 더 나은 대안과 보완책을 찾아가야겠죠. 그게 정치가 국민을 받드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비겁해져서요, 정치인이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욕을 합니다. 신상털이, 뒷조사, 고소고발, 맞든 틀리든 소문 퍼뜨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민주적일까요? 그리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저는 왜 정치를 그렇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생각해보면 비겁하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일하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국민들께 우리가 이만큼 일을 열심히 했고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이니 또다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 안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그런 말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쉬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밖에 적을 만들어요. 밖에 적을 만들려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나쁜 놈이라고 공격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 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쪽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그래요.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죠. 못하면 표를 받아가면 안 되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못하면 선택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못해도 잘못해도 우리 편이니까 표 주세요. 그래요. 그게 진영 정치입니다. 근데 그 진영 정치를 보면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면,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한테 잘하는, 또 우리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거기에 상을 주면 돼요.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함께 잘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잘 하려고 하는, 또 잘할 능력이 있는, 거기다 표를 주고 선택하고 잘하니까 잘해라 하면 되는데, 진영 정치에 빠지면 못해도 우리 편 해버립니다. 자, 거기 국민이 주인이 아니죠. 국민이 진영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송파에 계신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영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요. 국민이 진짜 주인의 인생을 해주십시오.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의 도구가 됩니까? 이재명 후보 했던 여러 유세의 말씀 중에 제가 참 너무 좋다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이 주인 되어야 된다. 내가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니까 대통합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갈등만 조장하고 누구 뒷조사만 하고 있으면 그게 대통령이에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데, 특히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보수의 가치와도 안 맞는 거예요. 왜? 보수는 통합과 안정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말씀 드립니다.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 보수가 없어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 보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 안 하고 권력 지키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개인의 욕망. 그 욕망에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12월 3일 내란까지 간 것이고,
아니, 내란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반성도 거부해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때 진영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 우리 내란 일으켰어. 우리 경제도 엉망으로 했어. 그래도 우리 편이야 하고 진영 결집을 얘기를 해요. 진영 결집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냥 또 무턱대고 상대방 비방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상대방 비방을 해서 진영을 다시 결집시킨 다음에 우리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편이 이겨야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에, 보수 진영의 이 말에 국민을 위함이 없죠. 국민을 위함이 없으면 국민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을 위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을 선택하고 힘을 실어줘야 나라가 발전하고 좀 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하늘처럼 무서워하고 정말 주인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구로 알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치하면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예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쵸? 국민이 주인이십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 선거예요.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정권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내란 또 일으켜도 된다는 말인데요. 그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반성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로 하는 반성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는 반성이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탄핵에도 반대했잖아요. 도리어 그때 음모론 만들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겼죠.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극우지, 폭력적이고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내 생각만 맞아. 이거 그러면서 한 사람의 왕을 세워서 따르겠다. 윤석열이 왕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거 독재고 극우예요. 그리고 시장님 내질서도 모르겠고 공정함도 모르겠고 그저 기득권 지켜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이거 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 남은 건 극우적 모습, 수구적 모습, 그리고 갈라치기 사회 갈등으로 보호받으려는 진영 정치만 남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됐어요. 답답해요. 자, 이제 우리 바꿔야 돼요.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 좀? 바꿔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 정말 좀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받드는 또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뭘 더 할까라는 잘하기 경쟁을 하는 그런 진짜 정치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한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3일 밤에 국회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번 탄핵 국면 때 3번 죽을 각오를 했었어요. 12월 3일 밤에 국회로 가면서 오늘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면 내일 시민들께서 거리에 나올 것이고 유혈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다치신다.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만 한다. 그걸 위해서라면 죽더라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14일 이번에 탄핵을 못 시키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또 전쟁이 안 나더라도 극도의 진영 갈등을 일으켜서 준내전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한다. 어떻게든 시켜야 한다. 라는 결기가 있었고요. 또 2월 달에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정치인들 정말 비겁하다 생각을 했어요. 거기 수천 기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중생 희생사진, 남고생 희생사진, 임산부 희생사진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선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4.19 혁명 때, 광주항쟁 때, 6월 항쟁 때 국회의원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겁한 거죠. 비겁한 겁니다.
김상욱 잘한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정치를 열어가야 해요. 제가 이재명 후보 너무 지지하고 지금 많이 존경하는데요. 유세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겁한 정치 하지 말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를 하자 말씀을 하세요. 사회 갈등하지 말자. 사회 통합을 하자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 기능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재명 후보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으로 국민을 받들자. 국민을 받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진영 그건 무슨 필요 있느냐. 맞습니다. 진영이 왜 필요해요? 진영은 국민을 도구로 분틀입니다.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21대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정말 대한민국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 해야 되면 할 겁니다. 견제와 균형을 민주당 안에서 이뤄낼 겁니다. 잘한다.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이 민주당이 성공적으로 잘해서 오직 국민들을 받드는 정말 일 잘하는 정부 만들도록 노력 많이 할 각오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라면 그렇게 또 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선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처럼 또 정체되어 버린다면 AI 혁명에서 뒤로 뒤쳐져 버릴 겁니다. 또 개혁과제 더 미뤄진다면 더 이상 개혁을 못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짐만 잔뜩 안기게 될 거예요.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이걸 바꿀 수 있는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동안은 경제가 발전을 하니 정치가 역할을 못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사회도 어렵습니다.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을 더 심화시킬 겁니다. 정치가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 와보니까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민주당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많이 소통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정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정치 시키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 자기가 국회의원이다, 자기가 장관이다, 대접해주세요. 대접 왜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대접받고 싶은 사람 대접해주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접해주려고 뽑았나요? 아니잖아요. 일시키려고 뽑았어요. 국민께 잘하라고 뽑았어요. 그러면 국민께 잘하겠다 발로 뛰는 사람 일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 일 없어서 국회의원 가니까 월급 주더라 이러고 가는 사람 뽑아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돼요. 자리 욕심에 어떻게든 자리 욕심, 저는 자리 욕심 내는 사람들 공인으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면 되고요. 칭찬받고 싶으면 봉사활동하면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욕을 먹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겪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옳음을 추구하겠다는 결기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잘한다.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다 목숨 걸고 정치했습니다. 자기 죽으라고 목숨 걸고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 죽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에요. 본인 편하려면 말하고 정치하겠습니까, 그분이? 본인 편하려면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분도. 근데 죽을 고비 넘겨가며 검찰에 탈탈탈탈 털려가며 근데도 욕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또 일하겠답니다. 저만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유세할 때 말씀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일할 마음밖에 없어요. 누구 욕하는 내용도 잘 없어요. 그냥 일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사회 통합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힘든데 빨리 살려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 대통령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어. 이재명. 그저 가만히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리만 탐내는 사람, 아이고 내 차례인갑다 싶어서 뭔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
아니면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인지도 좀 올려볼까 하는 사람, 사회 갈등이나 이야기해서 자기 편이라도 좀 만들어볼까 하는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재명 크게 한번 세 번 해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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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김상욱! 사전선거 끝났고요. 이제 김상욱! 본투표 남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표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런 말 안 나오게. 그리고 또 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영 정치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표가 많이 나와서 내란 같은 거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확 이겨야 돼요. 잘못했잖아요. 지금 정책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에 관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재명 후보 혼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싶어서. 난 대통령 되면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거고요 얘기는 이재명 후보 혼자 하고 있고, 저쪽은 정책 얘기도 안 해요. 내란 일으켜놓고 반성도 안 하고 국민 살리겠다는 정책 얘기도 안 하는데, 근데도 압도적으로 못 이긴다면 안 되겠죠, 그죠? 압도적으로 됐어! 이겨서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 국민이 보여줘야 됩니다. 정파구 오늘 국민들 정신 차리자! 그만 아침인데 저도 모자란 점도 많고 앞으로 살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모자란 생각이지만 같이 또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에 들어 감히 다짐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또 성공한 정치가 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이재명 후보를 곧 대통령 만들어서 같이 정말 국민 받드는 정치하겠다 다짐드리고요. 늘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엄히 야단쳐서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아는, 국민을 위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인입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움직여 주셔요. 같이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투표 안 한 분들 투표하라고 해주시고 또 옳은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그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을 살아요. 맞죠? 맞습니다! 행복한 나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상욱! 김상욱!